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이민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분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 카메라 보시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레곤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박우리라고 합니다. 지금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립학교에서 아이 한 명, 딸아이 예쁜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틀랜드에 오신 게 몇 년도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아직도 그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딱 2년 하고 2개월 됐습니다. 네.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근데 원래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교사 일을 하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평범한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일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나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도 그냥 그럭저럭 했고 막 엄청 잘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서울에 4년제 나오고 그렇게 그냥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기도 했고 저도 한번 이제 기간제 교사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교감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임용고사를 볼 때는 뭐 그냥 이걸 해야지 목표였지만 이제 그 한번 떨어진 다음에 그 아이들을 직접 이제 그 기간제 교사를 6개월 정도 해보면서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두 번째 시험을 봐서 붙어서 이제 쭉 한 12년간 공립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저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되게 좋은 직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좀 공부 잘하고 모범생 같은 친구들이 희망하는 이제 직업 이제 그런 1등 신부감? 네, 신부감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신부감이 되게 좋은 그런 직군인데 네. 사실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공부를 못해서는 될 직업은 아닌데 못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이제 한것 그 같아요. 얘기를 조금 전 더 풀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근데 또 말씀해 준 거 보니까 바로 이제 임용을 하신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임용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엄마 말씀 잘 듣고 근데 뭔가 내 내면에 있는 거를 한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 이런 뭐라고 그러지? 이런 성격이라든지 이게 밝은 이런 게 뭐 그리고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발현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대학교 와서 폭발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제가 이제 사범대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이제 굉장히 좁아요. 그 취직 시장이 사실은 예. 영어 교육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니까 근데 다들 그걸 가지고 뭐 기간제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임용고사를 보죠.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4학년 때까지 열심히 놀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선배들 다 뭐 도서관 가서 임용고사 공부하고 하는데 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그 직장을 들어갔죠. 예. 책을 만들거나 뭐 토플 테스트 프랩을 준비하고 뭐 그런 컨텐츠 개발 이거를 한 2년 정도를 했었죠. 이제 어떤 계기로 그럼 임용을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임용 준비는 처음에부터 하겠다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었고 그 회사를 갔더니 이제 저만 신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제를 졸업한 신입.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그때 당시 CEO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송담학원을 만드신 분이 그 약간 초빙을 많이 해가지고 다들 석사, 외국의 석사 이상, 뭐 박사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뭐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렇게 학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잘할 수 있나?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연봉이 이렇고 저는 똑같이 일하는데 예. 막 그런 걸 좀 느낀 적이 있었고 약간 학력에 대한 이제 그런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약간 인정받고 싶다. 뭐 예, 이런 예.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 직장 생활 하시고 나서 네. 임용을 얼마만큼 준비하셔가지고 패스가 된 거예요? 그때는 처음부터 나 임용해야 찍은 아니었고 그때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네. 가고 싶었어요. 약간 이게 제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저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하려면 뭐 어디가 됐든 그러려면은 내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네네. 그렇게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죠. 그 입시가 힘드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모아놨던 약간의 돈으로 독서실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을 가야겠다. 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 뭐 영어 교육 쪽이니까 일단은 뭐 제가 학사 때 공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교육학을 뭐 이렇게 뭐 교육 정책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되면 무료로 대학원을 갈 수 있대요. 서울대랑 교원대 대학원을 그래요? 보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경력도 인정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 그럼 먼저 나는 임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순서가 해서 바뀌었네 이제. 네, 하다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틀어서 이제 1년을 쭉 이제 공부를 했죠. 독서실을 다니면서. 그러면은 1년 준비하시고 임용이 패스된 건가요? 아니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3차까지 그 임용고사가 할수 있었죠. 있어요? 1차, 그러니까 1차 패스하면 이제 2배수를 뽑아서 2차, 3차 최종까지 돼야지 이제 교사가 되는 건데 1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이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네. 이게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못 하겠다. 다시 시작은 못 하겠다. 혹시 그 당시에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기억나세요? 항상 높아요. 그때 대략적으로? 보통 한 15대 1? 어. 뭐 이 정도? 네. 근데 그 15대를 다 알고 기는 분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뭔가 어쨌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그런데 바로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기간제 교사라도 한번 알아보자. 경력이 좀 있어야 그래도 이제 내가 한번 진짜로 이 일이 맞는 내가 하고 건지. 싶은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기간제 교사도 엄청 많이 도전을 했어요. 막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한 명도 안 뽑아줘. 그 어느 학교에서도 저를 1차도 통과 안 시켜줘요. 서류도. 그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서류를 넣고 패스하는 게 마치 회사 지원하고 입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나요? 그렇죠. 뭐 공고가 나면 이제 그거 뭐 이력서와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야 되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학교 해줘. 경력이 안 해줘요. 그러면 저는 그런 한 3, 4개월을 겨울 동안에 계속 그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나는 언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잡아야 되나? 그렇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계속 떨어지고 낙방하고 뭐 이러다가 아무도 연락이 안 와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말 급하신 분이 정말 급하신 분이 이제 같은 영어 선생님인데 연수를 가야 돼요. 연수를 가야 되는데 여연수라면 해외 연수? 처음에는 5개월은 한국에서 하다가 예, 영어 예. 교사끼리는 국내 연수를 해주고 마지막에 한 달을 또 아, 해외에서 있어요? 해주는 프로그램이? 것이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게 교사들이 다 돌아가면서 가고 싶어가지고 밤에 연락이 온 거야. 전화로 그것도. 보통은 학교에서 뽑을 때 전화로 연락 안 오고 많이 안 오고 급했나 보다. 급했어요. 그래서 막 문자 막 와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 돼요 말했더니 뭐 저는 뭐 중학교 교사 누군데 내일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그 한 학기를 일을 해보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떤 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는 그 1년 동안 공부했던 거가 그냥 나는 이 임용을 공부해서 교사가 돼서 그게 하나의 그냥 목표인 거예요. 네. 다 사람들이 너 교사야 아니면은 내 자신이 어떤 임용이라는 그런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그 자리에 왔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저는 1년을 공부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이들과 기간제 교사 거기가 사실은 막 엄청 좋은데 읍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경을 잘 못 써요. 애들한테 다 맞벌이를 하고 막 그러니까 신경을 잘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안 좋은 행동들 좀 하고 약간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애들이 되게 순박했어요. 순박해서 뭐 애들 데리고 뭐 이게 그리고 이게 학력 수준? 영어의 수준도 많이 낮고 뭐 이게 서울만 나와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과외도 하고 뭐 이래서 이게 수준이 좀 있잖아요. 이게 영어를 좀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일단 관심이 없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하고 그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되게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10대잖아요. 10대 네.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또 애들이 좀 젊은 교사다 보니까 와서 막 자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이 되게 좋았나 보네요.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아이들이다. 그리고 되게 정도 많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학기를 기간제 교사를 하고 2학기에 공부를 할 때는 뭔가 다른 마음이었죠.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 더 생각. 동기부여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됐죠. 그 임용. 아마 저도 사실 임용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되게 빠른 시간이신 거죠. 너무 겸손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 임용은 네. 이제 그 교대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삼수를 하면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이렇게 돼요. 교대 사람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은. 근데 이제 중등은 이제 워낙에 그 사범대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도 많고 대학원으로 가서 교육대학원 가서 딴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사범대 가서 딴 사람도 너무 많아요. 경쟁자 엄청 많이 생긴 거죠. 네, 경쟁자가 많은 거죠. 그 2년 정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결국에는 네. 이제 임용이 되시고 나서 이제 정식 네. 교사가 되셨잖아요. 네. 교사 생활은 어떠셨던가요? 교사 생활, 그러니까 선생님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선배 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싫었어요. 저는 이제 막 처음 됐으니까 아이들과 뭔가 좀 혁신적으로 하고 네.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내가 자랐을 때, 그 보통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거 안 하고 싶고, 뭔가 막 토론하면서 뭐 재밌게 하는 수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연수를 다녔어요. 연수 다녀가지고 뭐 새로운 방법들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또 선배 교사들은 싫어해요. 약간 그냥 평범하게 해. 해왔던 것처럼 해. 해왔던 것처럼 해. 뭐 이렇게 튀려고 해. 어...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 교사가 봤을 때 젊은 교사가 들어와서 뭔가를 막 하면은 애들이 막 좋아하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엄청 패셔넷, 네, 열정적이게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한 5년을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시도하고 뭐 같이 해보자 하고 담임 교사가 돼도 뭔가 같이 비빔밥 만들어 먹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옆에 반 애들이 저 선생님은 저거 하는데 막 이러면은 또 선생님이 와가지고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애들끼리는 그게 네. 이제 막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쵸. 같은 교사끼리는 그게 네. 약간 좀 시기의 질투 대상이 될 수가 있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열린 마음이면은 이제 나도 같이 해보자 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주로 이제 그렇지 않죠. 11년을 이제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 교사를 이제 결정하셨던 그런 계기와 동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좀 장단점이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미국 교사를 해야겠다라는 시발점이 되셨나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긴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랄 것인가? 뭐 학교도 가겠고 기관 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겠고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은 걸 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한국에서 자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싱글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이가 없을 때에도 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그 교무실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개인적인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른들의 그럼요.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구나 이렇게 저지멘탈 저지를 하는 거죠. 판단을 하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렇게 저는 이제 싱글일 때도 그냥 아이가 없을 때도 그냥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그런 말 들으면서 왜 저러지? 왜 아이들을 애들로 안 보고 그냥 자꾸 다른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낙인 찍듯이. 네, 그런 게 조금 싫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크면 안 되겠다. 조금 더 다양성이 있고 그게 존중이 되고 수용력이 되고. 네, 그냥 그게 삶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네, 그런 네. 곳으로 오고 싶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11년 하시다가 네, 이제 아무리 현장에 계시니까 네,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 같이 학부모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얘기 정도 이렇게 정도만 듣지만 현장에 계시면서 교무실에서 듣는 것들은 진짜 내가 경험한 바니까 그렇죠. 내가 그러면 이제 미국을 가겠다 결정을 하신 건데 네, 네. 그러면 이제 결정하시고 나서 어떠한 준비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몰랐죠.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몰랐고 그런데 예. 가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근데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퍼밋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Work 어떻게 permit? 하나 월퍼밋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신분이 없는데 음. 그래서 알아보는 과정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 서칭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미국 교사라는 그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환을 해봤다. 교원 자격증을 전환을 해봤다. 그런 그 블로그도 개인 블로그도 있었는데 예. 근데 대부분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저처럼 아무 그 기반 없이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이유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 이 교원 자격증 2급 있는데 뭐 장롱 면허가 있는데 이거 전환해서 일이나 해볼까? 이런 분들이 미국 교사 카페에 주로 많았던 거예요. 네. 일단은 신분이 해결되고 나서 나는 그렇죠. 이 라이센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네.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사실 힘들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자격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대요. 그게 가장 쉽고 왜냐면 캘리포니아 너무 크고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교육청 자체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격증 전환을 한다고 해서 거기부터 알아봤죠. 알아보면서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구직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자료 검색해보고 뭐 전화, 이메일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봤죠. 계속. 용기가 생기고 나서 네, 알아보시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일단은 자격증 전환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나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순식간에 막 다 집 정리하고 차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절차가 빨랐나 그랬던 보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음을 먹었으면 얼른 가서 이제 구직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여기서 해야- 정리하고 부딪혀야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빨리 사실은 구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뭐 어떻게 전화 인터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온 다음에 뭐 했었어야 되는데 정해지고 나서. 네, 그게 가장 안전한데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은 왔어요. 네, 그래도 한국에서 11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한 거는 네, 정말 작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정리하기까지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이 네. 쉽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좋은 거를 놔두고 왜 가냐 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어떻게 보면
임용도 힘들고 그렇죠. 되고 나서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했는데 네, 그걸 왜 그렇게 포기하고 가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특히나 저희 딸이 생긴 다음에 뭔가 모든 그 한국에서의 상황이 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이 먼저 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미국에서 교사하러 준비해야지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라서 제가 마음이 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융화돼서 하기가 자꾸만 저는 뭔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걸 막 말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걸 말해야 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냥 다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딸도 이제 그 기관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근데 그때도 그 기관에서 좀 말이 막 아이들 키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막 자기의 뭐 3살, 2살 이런 애들인데 뭐 그거를 너무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애만 소중해 약간 이런 것도 많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적응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과목이 Language Arts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ELD라는 과목이 있어요. ELD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English Language Learner들이 이제 학교에 공립학교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등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다른 왔을 국가에서 때, 그렇죠. 영어가 첫 번째 자기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수강하는 과목 ELD예요? 네네네. 수강하는 과목이 아니라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따로 ESL을 딱 뽑아서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회 과목에 들어가서 제가 코티칭을 한다던가 사회 선생님이랑 같이 그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보통 네이티브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런 그 ELL 그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플랜을 짜서 같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옛날에는 네. 수업 다 듣고 나서 약간 보충 수업처럼 따로 ELD를 들었다면 요즘에는 네. 같이 해가지고 그 수업에서 바로 그냥 융화될 수 있게끔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되게 좋다. 돕는 거죠, 아이들을. 좋다. 그런데 또 뉴커머스 클래스도 저한테 줘요. 한 날을.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아예 그냥 영어를 이제 막 와서 뉴커머스들이라 해서 이제 막 와서 이제 온 지 2년 미만인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코티칭과 그다음에 뉴커머스 클래스를 같이 하죠. 어떠세요? 아마 한국 교사 생활과 미국 교사 생활은 또 사뭇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좋고요.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일단은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교사니까 가르치고 그다음에 자기 그 학교 내 그리고 교실 내에 아이들의 그 자기 시간에만 그 아이들에 대한 행동 이런 거를 케어하고 그리고 뭔가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수업을 방해한다.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따로 할 수가 없었고 최근에 제가 여기 올 때부터도 교권이 많이 이렇게 상실됐다고 해야 되나?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권위가 무너졌다. 사실 권위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제 얘기는 뭔가 교사들은 오히려 권위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돌봄 교사로 본다는 그런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교사를 사람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는 너 자체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리스펙해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교사들 가르친다고 하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하면은 확실히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좀 더 예의가 바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한국에서 이제 학교 나온 분들이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네. 과연 어떤 수업 환경이 이루어질까 궁금한데 예를 들면 어때요 분위기가? 뭔가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사실 이제 이미 최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방식이 저희 어렸을 때 네. 배웠을 때랑은 확실히 달랐죠.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던 간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뭐 혁신적인 방법으로 토론 수업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수능이잖아요. 네, 입시. 입시와 연결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부를 하려면 대학을 가고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지나고 바로 그때부터 직업교육이라는 게 또 고등학교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일렉티브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서 뭐 자동차 정비 이런 메카닉. 그것도 미리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 되니 교사들도 재량권이 많아지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고 어느 하나에 묶여 있지 않고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 없고 제가 그냥 다 개발을 해서 1년치를 쫙 이제 로드맵을 깔고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일단은 교과서가 없다고 재량권이 있다는 건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 교사가 얼만큼 열정이 있고 그렇죠. 이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가 엄청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뭐 물론 많은 학교를 미국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책임의식이 강해요, 교사들이. 그래서 막 사회 과목, 뭐 과학 과목 그러면 물론 이제 본인이 다 개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유도 잘 하고 뭐 넌 뭐 가르치니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만나는 미팅도 많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서로 키워보자 뭐 이런 것들도 많아서 그럼 또 서로 이제 교류하고.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의 질이 전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정답만을 찾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같이 가르쳤던 사회 과목에서는 조별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단계별로 다 만들어요. 단계별로 뭐 리서치 리서치 1, 리서치 2, 리서치 3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슈가 뭔가 현재 상황에서 일어난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뭔가 그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서 고쳐 더 better world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 비디오를 만들어서 의원에게 직접 보내요. 그런 진짜로 프로젝트. 시의원으로? 그래서 실제로 답변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저의 수업에 했던 선생님 그 아이들은 다 뭐 캔바라는 그걸로 그걸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차별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건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슈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네. 아이들이 배워서 프로젝트에서 하는 그 자체가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시의원한테 전달이 돼서 그렇죠. 네. 이 의원이 그 현안을 보고 나서 정말 이 도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제 대학교 때 처음으로 미국으로 왔을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달 동안. 네. 그게 유타주의 솔렉시리에 대학교에서 보내줬어요. 네. 그 리더십 뭐 그런 거 하라.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제 교육 철학과 연결되는 그런 거라서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그 홈스테이 하는 홈스테이 젊은 부부였는데 아기가 4살이고 거기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장 보러 같이 갈래? 그래서 장 보러 그 월마트를 갔어요. 솔렉시리에 월마트를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거기 앞에 콜라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내 남편은 닥터페퍼를 먹고 나는 닥터페퍼를 먹고 내 남편은 코카콜라 라이트인가? 뭐 이걸 먹어. 넌 뭘 먹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20살인가? 콜라면 콜라지. 일단 그런 게 많이 없기도 했었거니와 되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체리 뭐 이런 걸 골랐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제 음료로 그 큰 냉장고에 남편 거, 자기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 맥도날드를 가도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한국에서는 뭐 맥치킨 버거 세트요, 빅맥 세트요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넣고 빼고 자기 의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는 너의 취향, 뭐 물론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취향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택권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도 하라는 거 하고 과목 정해준 거 하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때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좀 이렇게 애들한테 선택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삶에서.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만 배우는 것보다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이제 지금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도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 그 비디오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가면서 아이들과 협업하고 뭐 나는 이거 할게, 너는 이거 해.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워 나가는 되게 중요한 교과목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학교는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이제 입시에 얽매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고 정답을 찾고 뭐 논술을 쓰고 어쨌든 그 답도 다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했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제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 가면 이제 미국 사람들 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볼까 이렇게 보면은 뭐 다 각자가 개별적으로 음식을 시키거니와 네. 아이가 되게 작아서 다 못 먹더라도 그 포션을 네. 그냥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걸 선택을 하게끔 시간을 주고 선택을 해서 그 음식을 시켜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미국에 계신 한국 부모님들 보시면은 나눠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예 조금 주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저희도 많은데 사실은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쪽으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한국 아이들이 이제 쭉 공부는 잘하지만 그러면 너 뭐 어떻게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보고 싶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한 번은 제가 반장한테 고등학교 1학년 반장한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세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네네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어떤 뭐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저보고 말해달래요. 아마 말씀 들으니까 그 아이의 성향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 사회 분위기가 뭔가 내가 여기서 언급을 해가지고 책임을 졌었을 때 나한테 피해가 돌아오면은 그게 두려워서 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게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인생은 뭐 매번 매 순간 많은 문제들과 선택해서 해결을 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맞아요. 선택의 연속.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데 네.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국에서 교사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정착 어렵겠지만 교사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비슷한 경우에서 미국 교사를 희망하는데 네. 그럼 과연 내가 미국 교사로서 가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 내 연봉을 통해서 이 물가랑 생활이 될까? 생활이 될까?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적당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경력에 따라서 아예 그냥 그 교사 연봉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사는 박봉이라고 미국에서 교사 박봉인데 근데 이미 각 교육청과 그 디스트릭에 연봉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학사 이렇게 봐야 되나? 학사, 석사, 뭐 박사, 뭐 그리고 뭐 0년부터 그러니까 완전 초임 교사부터 쫙 그 표가 있어가지고 나는 몇 년에 그 다음에 나는 학사야. 그러면 딱 그걸 받는 거예요. 연봉 다 테이블이 있네요. 연봉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제가 알기로는 6%인가? 6% 정도 오르는 거 매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아껴 살면 어쨌든 아껴 사는 거잖아요. 뭐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냥 뭐
두 명이 같이 사는 그냥 그런 가족이면 저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적당한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 경력에 맞춰서 한다면 맞춰서 잘 받는다면은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경력을 가져오시는 게 유리하다. 중요해요. 예. 그래야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걸 안 주면 그냥 0년으로 계산해서 초봉 지금 현재 저희가 근무하는 디스트릭이 5만 2천 불인가? 그게 0년이거든요. 0년에 바첼러 학사. 무경력자가 무경력자. 들어갔었을 때 5만 네, 5천 네, 불이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했을 네, 때 네. 5만 2천 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지금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잖아요. 블로그에 더 네. 자세하게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네. 그 교육청 네. 거기서 이제 먼저 조회가 좀 하셔야겠 서치를 하시고 나서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력과 갔었을 때 받는 연봉들이 지금 뭐 가족 수는 다 다양하니까 네, 네. 그 가족 수에 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계산을 조금 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러니까 해안가, 그러니까 네. 동부 해안, 중부 해안이 동부 해안, 서부 해안,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죠.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네, 그쪽이 확실히 연봉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이 서부 해안 중에서도 시애틀과 그다음 시애틀 그 어디죠? 워싱턴주와 네. 그다음에 밑에 캘리포니아 주가 확실히 더 높아요. 아무래도 물가가 더 비싸고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일단은 연봉도 이제 그 생활 리빙 코스트가 얼만큼 따라서 이제 네.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양쪽에서 지금 한국도 교사 생활하시고 미국도 교사 생활하시면서 네. 다 지금 경험을 이제 냉탕오탕 하셨잖아요. 네.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에서의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를 해도 똑같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도 일단 한번 그 경력이 뚫리면 시작되면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넣으면 바로 연락이 오고 너 해봐라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육 공무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돈을 많이 그러니까 월급이 좀 적고 막 박봉이라 하지만 결국에는 막상 보면 그러니까 말은 박봉이라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금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아직도 이제 교사를 하면은 와, 막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가 장점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교사의 장점이라 하면 자율성이 많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미국 교사들도 일단 3년을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면 같은 학교에서 일을 계속 이제 연장이 처음에는 이제 컨트랙이 모든 게 다 컨트랙이니까 컨트랙을 3년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퍼머넌트가 돼요. 퍼머넌트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테뉴어가 돼서 계속 해고를 못 해요. 해고를 못 하는 그 직종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수의 텐년처럼 이제 완전 네. 이제 정식 교사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년 근데 주로 뭐 정말 이렇게 깽판을 치지 않는 이상은 완전 막 애들한테 막 이상한 소리 네, 듣고 네. 막 저 선생님 이상해 막 이런 사람이 아니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자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잘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네. 다 괜찮은 다들 테뉴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예. 그래서 많이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장점 하나만 더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어디 미국 교사 장점? 한국에서는 교사의 노조에 대한 굉장한 안 좋은 생각이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정교조에 가입을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도 영어 교사셨어요. 예. 1920년대 태어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인스퍼레이션을 많이 사실 줬는데 이제 뭐 영어를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정교조에 가입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주변에서 정교조 이러면서 막 엄청 싫어했었죠. 노조가 좀 안 좋은 그런 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100% 가입입니다. 100%. 유니언. 네, 유니언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근데 너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오레곤 여기 포틀랜드에서 갑자기 더운 날이 있었잖아요. 교실 내 온도가
90도인가? 80 몇 도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사진 찍어서 노조에 보네요. 보내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교육청이랑 협상해가지고 애들 빨리 내보내라. 뭐 이런 것도 바로바로 되고, 네, 예, 환경이 좋습니다. 노동 환경. 한국에서 교사 생활 하시고 넘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현업으로 이제 미국 교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즐겁고 어떤 부분 좀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이민 생활.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제 성격이 그냥 뭐 약간 밝다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뭐 힘들다는 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뭐 이렇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짜증이 나는 경우는 있죠. 여기 너무 느리다. 아, 뭐 이거 이렇게까지 뭐 하냐.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건드려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밌는데 모르겠죠. 제가 다른 분들처럼 막 몇십 년 살다 보면 또 달라질까요? 반대로 그러면 이민 생활 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힘든 점? 어렵거나 힘든 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일드 케어가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빨리 그런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애들을 오랫동안 맡겨놓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맡겨놓거나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별로 없을 뿐더러 뭐 3시면 다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차일드 케어를 또 따로 해야 되는 뭐 일할 때 말이죠. 일할 때 그런 것들을 항상 미리 막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은 좀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싱글맘이다 보니까 어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도 하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기회를 드리는데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엄마랑 언니, 가족들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오케이. 자, 우리 가족이 자, 박씨 집안의 가족 여러분, 저 정말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발굴해서 인터뷰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참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뭐 힘든 거야.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것도 여기나 저기나 다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정말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고 싶었던 교사 일도 잘 이제 자리를 잡아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이나 잘 놀러 올 생각을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네. 또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이 퍼블리시 되고 나서 네. 딸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유주. 네. 네. 유주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유주야, 엄마 잘 나오니? 네. 엄마가 교사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잘 여기서 너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해서 하고 싶었던 일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우리.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엄마 말 잘 듣고 잘 지내보도록 하자. 사랑해. 네.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교사 카페에서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비자로 오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 계시는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생각하거든요. 정말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가르치는 그런 퀄리티라든지 정말 강한 퀄리티를 갖고 계시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까지 알아봐서 왔던 이렇게 비자로, 그러니까 워킹 비자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스퍼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해왔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제가 교사를 하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있을 뿐더러 정확하게 어떻게 자격증을 전환을 했고 또 연봉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다 올려놓은 블로그가 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여기 밑에? 네.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 주소랑 댓글. 네, 주소랑 나가고 있는데 많이 오셔서 좀 이렇게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오셔서 저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여기 한국 학생들이 많아요. 공립학교에도.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종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멕시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멕시칸이다. 그러면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인종이 어쨌든 뭐 이렇게 여기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그런데 이제 한국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아시안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공립학교에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블로그 많이 와주세요. 네. 말씀하신 블로그가 이제 화면에서 댓글로 그리고 창에서 나갈 텐데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오늘 1시간가량 지금 인터뷰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약간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네. 뭔가 표정 관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어요.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편집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뭘 쓰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알리거나 막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굉장히 편하네요. 편하고 잘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네, 나중에 2탄? 네, 반응이 좋으면은 그 다음에 한번 또 네. 촬영을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오늘 귀한 우리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 나눴고요. 아마 한국에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또 다른 해외, 특히 미국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될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블로그를 가셔가지고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이민 이야기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같이 이제 인사 나누고 마무리할 건데, 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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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